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과목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문혜영입니다. 자, 우리가 계리직에 있어서 컴퓨터 일반 과목을 공부함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한번 살펴보고, 관연도의 문제 출제는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과목별 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과목에서 이제 다뤄야 될 내용은 이제 컴퓨터 구조, 데이터 통신, 운영 체제,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조, 소프트웨어 공학, 그다음에 프로그램 언어, 멀티미디어, 엑셀 이런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PC 운영 체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에 출제되는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됐을까 한번 살펴보면 2012년도에서는 이제 컴퓨터 구조 과목에서 이제 컴퓨터에 대한 용어, 그다음에 논리 회로, 그다음에 인터럽트, 그다음에 진법 변환, 이해 보수 연산, 그다음에 스택의 계산식, 그다음에 캐시 적중률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컴퓨터 구조 과목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통신 과목에서는 이제 네트워크 장비, 공개키 암호화에서 이제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네. 자, 운영 체제에서는 이제 페이지 적중률, 디스크 스케줄링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트랜잭션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자료 구조에서는 이진트리 순회 방식과 정렬의 시간 복잡도, 또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모듈화, CPM, 객체 지향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고요.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C 언어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PC 운영 체제와 엑셀에서는 VLOOKUP, 그다음에 실행되는 명령어 PC 운영 체제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2012년도에서는 이제 컴퓨터 구조 과목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4년도에 오면서 컴퓨터 구조 과목에서 기억장치 속도 또 인터럽트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통신에서는 이제 보안 문제가 이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토폴로지, TCP, 또 IP9, 그다음에 서브넷, 그다음에 서비스 거부 공격, 시스템 공격 방법, 암호 방식 해가지고 이제 6문제가 데이터 통신에서 이제 출제가 됐었죠. 운영 체제에서는 이제 LRU 교체 알고리즘과 세마포 2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정규화, 그다음에 관계 대수와 SQL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자료 구조에서는 최소 비용 신장 트리와 해시 테이블에 대해서 나왔고요. 네,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 종류, 그다음에 분석 설계,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프로토타입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프로그램에서는 C 언어가 한 문제 출제가 됐고, 엑셀에서는 HLOOKUP 함수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컴퓨터 구조 과목에 2문제, 데이터 통신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 과목에서는 거의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2016년도입니다. 이제 컴퓨터 구조에서는 이제 논리 연산과 진법 변화, 그다음에 하드디스크, 인터럽트에 관련된 거, 데이터 통신에서는 이제 무선 네트워크와 IP 버전 6, 그다음에 암호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되었고, 운영 체제에서는 이제 RR 방식, 엑셀에서는 역시나 함수가 나왔는데 라운드 다운과 FBA 함수를 같이 섞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SQL과 키, 그다음에 정규화에 관련된 문제고, 자료 구조에서는 이제 선택 정렬, 후일 순위, 신장 트리에 대해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이제 테스트에 대한 종류. 자, 프로그램 언어에서 좀 많은 내용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C 언어 문제와 배열에서 개수 구하는 거, 그다음에 자바에서 한 문제가 나왔고, 프로그램 언어에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한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2016년도에서는 전반적으로 과목별로 문제에 대한 출제를 골고루 배분했다라고 보는데, 프로그램 언어론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게 좀 두드러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다시 한번 보면 2012년도에는 자 이렇게 컴퓨터 구조 과목에서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 과목에서는 이제 2문제, 3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4년도에서는 데이터 통신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에서는 또 2문제, 3문제, 1문제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서는 이제 데이터 통신에서 4문제, 프로그램 언어에서 그다음에 컴퓨터 구조에서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처음으로 컴퓨터 일반 과목을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죠. 처음으로 다뤄본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부하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전체적인 흐름을 느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암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 편하게 한번 쭉 들어보면서 컴퓨터 일반 과목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구나 하고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또 한 번 보고 그래서 분석하는 것까지가 컴퓨터 일반 과목에 대한 이론적인 정립을 하는 거고요.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많은 응용 문제를 풀면서 응용력을 길러주는 그런 순서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다 굳은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할 거고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이론 정립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모든 학생들이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것만 해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정립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에 잘 적용할 수 있는가가 이제 관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순서를 이론적인 정립을 마치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 응용을 하고 기출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면서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한 번 더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을 위한 최고의 준비는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최선이다 라는 것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루하루 계획을 잘 세우고 또 의지력 있게 하루하루 힘들게 노력하면은 여러분에게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